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유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21세기 신종 전염병이자 인류를 위협하는 5대 사망 원인 중 하나.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는 이 질환은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상부의 장관외과 전문의 양유성 선생님과 함께 비만으로 인한 대사질환의 해결책, 비만 대사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만 대사수술을 고도비만으로 인한 해결책이라고 앞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낯설 것 같아요. 네. 비만 대사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비만 대사수술은 예전에는 비만 수술로 불렸던 그런 수술입니다. 고도 비만 환자분들의 체중을 감량시킴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합병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술입니다. 비만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당뇨병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수술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제는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해서 비만 대사수술로 최근에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만 대사수술은 위를 절제하거나 소장을 이용해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경로를 바꿈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키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방 흡입술 등의 미용 수술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수술입니다. 단순히 비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의 대사 질환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만 대사수술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수술인가요? 이런 궁금증이 왔는데요. 그 앞에서 비만 대사수술에 대해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면 어떤 수술인가요? 비만 대사수술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약물이나 운동이나 그 밖에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지 않는 고도 비만 환자들에게 수술이 필요합니다. 고도 비만은 서양인과 이 아시아인들의 그런 기준이 다른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체질량 지수 35, 즉 BMI가 35 이상인 환자들을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혈압,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적 비만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병적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받게 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약물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당뇨 환자들에게도 이런 수술을 권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만 대사수술로 당뇨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나요? 혹시 완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비만 대사수술에 당뇨병이 완치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져 왔습니다. 이 완치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마다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50% 이상 혹은 이제 80%까지도 당뇨병이 완치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완치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약을 아무것도 안 먹고도 당 조절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당 조절이 잘 안 되시던 분들이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약을 1개 혹은 2개 정도만 먹고도 당이 잘 조절되는 것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 수술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만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당뇨가 오래되어서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진 환자분들한테는 이 수술이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전부 다 완치는 되긴 힘들지만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만 대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혹시 연령 제한이 있거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만 대사 수술을 할 때 저희가 BMI 25에서 30 정도의 과체중인 분들을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 나라에서 수술 보험이 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자기가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또 청소년이나 아이들도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발표된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아이들도 이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의 금기사항이 있는데요. 수술 금기사항은 전신 마취가 금기인 분들, 교정되지 않은 응고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조현병, 심한 우울증, 그리고 간질환이 심하신 분들, 암 환자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 궁금증 함께 확인할게요. 비만 대사 수술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사실 수술을 앞두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비만 대사 수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어 왔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수술의 안정성과 또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수술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비만 대사 수술의 총 합병증은 2%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서 수술이 시행된다면 수술이 그리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환자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수술 선택 기준이 있나요? 어떤 환자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시행되는 위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이 짧고 또 수술이 간단하고 또 수술 이후에 영양소 결핍이 가장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다른 수술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다른 수술에 비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좀 적고, 또 수술 후에 당뇨 완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의 장단점과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서 그 환자에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골라서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은 답변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3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 156cm에 몸무게가 82kg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뚱뚱해서 살을 빼기 위해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해봤는데요.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살만 더 찌고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지금은 비만 때문인지 우울증과 당뇨까지 생겨서 비만 대사 수술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아는 게 별로 없어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비만 대사 수술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혹시 수술의 단점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환자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비만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당뇨가 유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술을 강하게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허리나 또 무릎에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체중이 감소함으로써 우울증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도 같이 해결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음식물을 많이 드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식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술을 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한다면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또 빈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24세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회사원입니다. 현재 위절제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휴가를 길게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퇴원 후 바로 출근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회복 기간이 따로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미로 유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수술 후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혹시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수술 후 일주일이면 퇴원과 간단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약 2주 정도는 절대적으로 쉬어주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직장 복귀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천드리는 것은 무리한 일은 피하시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수술 후 2, 3개월 동안은 식단 조절과 바뀐 식사 습관으로 인해서 적응하는 데만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일상생활 하면서 어지럼증이나 또 기운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당분간 피하셔야 되고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적응을 하시게 되면 유도 등
무리한 운동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만대사 수술 후 식사량에 따라 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좀 헷갈리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위 수술 잘라내도 어차피 많이 먹으면은 위는 그만큼 바로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X. 봉합 부위가 터질 수도 있어서 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왠지 찢어질 것 같아서 X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수술을 하실 때 저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위가 위저부라고 하거든요. 네, 위저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많이 먹더라도 예전과 같이 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해도 위 내시경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 문제가 두 개 다 어렵네요.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주셨을까요?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시죠. 위가 있긴 있는 거니까 위를 잘라냈어도 남은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내시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X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위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네, 수술에 따라 다르므로 정답은 세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직후엔 당연히 위가 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은 어떤 수술을 해도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위 소매 절제술은 시간이 지나면 위 내시경을 할 수 있지만 루아의 위 우회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내시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여러 도움 말씀들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고도 비만으로 인해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비만 대사 수술은 안전성이 입증된 고도 비만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비만이 한순간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술 후에 꾸준한 자기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중 감량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또 수술 이후에 심지어는 체중이 다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만 대사 수술이 환자분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전문의를 찾아서 꼭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양유성 선생님과 함께 비만 대사 수술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